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 건국대 논술을 대비할 겁니다. 자, 9월 9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술은요, 수능 끝나고 곧바로 토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시험을 칩니다. 100분 동안 인문계열, 통합, 자연 3개 계열로 나눠서 치고요. 인문계열과 통합계열은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칩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 저게 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뀐 걸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논술 100%라는 거.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이 제로.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은 2번 문항 고득점자. 2번이 60점이니까. 자, 그리고 학폭에 대해서는 1호는 감점이 없지만 나머지는 감점이 있다는 거. 자, 논술 구조를 이제 설명할게요. 인문, 통합, 자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시험 치는 학생들은 인문 1, 인문 2, KU, 자유전공, 자연 이렇게 4개였거든. 그런데 이게 인문 2랑 KU, 자유전공이 통합으로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문은 기존에 두 문항 그대로고 시간은 100분 동안 시험 치는데 1번 문항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라는 사회탐구에 나오는 대립되는 쟁점, 이게 많이 나와. 이렇게 대립되는 쟁점 아니면 비슷한 맥락의 것, 비슷한 맥락,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제시문 다의 그래프, 통계, 자료, 즉 통합사회에서 나오는 통계 그래프 있잖아.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문제, 즉 분석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게 600자 이내로 쓰는 거였어. 그게 1번이고 2번은 제시문 라에 긴 소설이 나와. 아주 긴 소설. 제법 길어. 이 소설을 가와 나를 가지고 분석, 설명, 평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논술 문제가 주로 설명형과 그리고 평가, 이게 다야. 그냥 주로 설명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KU 자유전공 그리고 인문 2,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경영 계열, 사회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KU 전공 이렇게 이쪽 두 개가 통합으로 합쳐진 거야. 1번 문항은 400자에서 600자에서 요 KU 자유전공과 인문2의 문항과 거의 비슷해. 차이 나는 것은 통합 사회로 출제된다는 것. 그리고 세 문항에 수리 논술 문제가 있어. 그러면 수리는 2번에서 수학, 수원, 수투까지 해서 미적이나 확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 색깔이 뭐야? 사회계열과 KU 자유전공이니까 자연계 학생들의 일부, 인문계 학생들의 일부가 통합으로 시험을 보겠지. 그러면 수학은 공통 범위까지만 출제가 된 거야. 자, 그런데 1번 문항이 국어하고 통합사회야. 이게 봐봐. 사회교과니까 여기는 사탐 9과목 플러스 통합사회까지 10과목이고, 요거는 사회가 빠지고 통합사회니까 한 과목이야, 그냥. 통합사회 한 과목, 고1 때 봤던 거. 그러니까 이거 1번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요 통합사회에서 나오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제시문 가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설명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경향이 조금 인문계열과 통합계열은 다르다. 뭐가 있다고? 수학이 있다고. 자연계열은 수학 4문항을 푸는데 여기는 미적, 확통, 기하까지 다 포함된다. 그지? 자, 이제 변형된 거 알겠지? 뭐가 바뀌었는지 알 거야. 자, 이제 흑색 필기구, 연필, 샤프, 검정색 볼펜 사용 가능한데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니까 땡큐. 그리고 아까 설명한 거야.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KU 자유전공, 자연 4개가 인문사회와 KU 자유전공이 통합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자 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 체제는 2개 영역 합 뭐야? 여러분이 국어를 잘한다 그랬을 때 국어가 3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이다 그럼 되는 거지. 혹시 수학을 잘한다 그랬을 때 수학이 3등급이고 사탐이 2등급 또는 과탐이 2등급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수의학과는 3합 4가 되는 거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내가 사탐과 영어만 해서 가겠다 그럴지라도 국어, 수학, 사탐, 과탐 2과목을 전부 응시해야 돼. 사탐으로 2과목, 아니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또는 과탐으로 2과목, 이렇게 2개 다 응시하고 국수, 영사 전부 시험에 응시해야 돼. 시험을 쳐야 돼.
자, 논술 실질 반영률이 100%야. 그런데 여기 최저점 0점이고 최고점 1000점이니까 진짜 형식 반영 비율도 100%고 실질 반영 비율도 100%야. 즉 논술로만 뽑겠다 하는 거야. 자, 여기 인문 계열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1번이 도표 그래프 해석, 2번이 문학 해석이야. 그랬을 때 국어, 국문, 영어, 영문, 뭐 중어, 중문, 철학, 사학, 지리, 지리학과가 있는 게 특징이지. 미디어, 문학 컨텐츠, 문과대학, 자유전공. 요 자유전공은 요 안에서만 2학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14명 뽑고 나머지는 3명에서 5명 뽑는다. 요게 이제 인문 논술. 자, 이제 통합 전형에 이제 1번 문제가 400자에서 600자, 2번 문제가 수학 3문제를 푸는 거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대, 그리고 교양학과 중에 KU 자유전공, KU 자유전공이 65명.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사회과학 계열 중에 경영학과 15명, 나머지는 7명, 6명 수준이다. 이렇게. 자연계열은 아까 수리 문제 4문장 푸는 거였죠. 이거는 이제 자연계 쌤들이 설명할 거예요. 자, 인문, 도표 자료가 포함된 국어, 사회 교과의 다양한 지문이다. 즉, 사탐 9개와 통합사회 1개, 10과목이 출제되고, 사고 과정과 결과물, 최종적인 결과물 2가지 다 있어야 된다. 자, 이제 통합 전형에서는 국어와 통합사회 교과 분야의 바탕으로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을 하는데 수리 또 자연계 관련 지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물과 추론 과정. 자, 여기서는 추론 과정,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이지. 사고 과정, 추론 과정. 이렇게 이제 맥락이 좀 다르네. 인문계열과 통합 전형은 그 차이가 있다. 자연계열은 이제 수리 논술을 문제 풀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요거랑 뭐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수리, 자연계 관련 지문, 요거는 이제 비슷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이 제법 자연계열적 성격이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출제 유형 보면, 이게 작년도 기준인데, 뭐, 가와 나의 재심을 통해서 공통 주제, 즉, 가와 나는 사회탐구 영역의 쟁점. 이 공통 주제에 대해서 서로 약간 가와 나가 핀트가 다르단 말이야. 상반될 수도 있고, 서로 좀 다를 수도 있다, 이거. 근데 공통된 큰 거시적인 주제는 있다, 이거. 그걸 가지고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1번 문제. 그러니까 가와 나의 상이한 관점, 다른 관점에서 다의 통계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 KU 자유전공은, 그러니까 인문사회 1, 2, 1번이 공통 문제여서 똑같은 문제를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KU 자유전공은 1번이 이제, 사회가 아니고 통합사회니까 시험이 가나다의 재심을 통해 공통 주제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을 밝히는 건데 주로 뭐 재심은 가를 가지고 나와 다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25학년도 모의 논술이 있었잖아. KU 자유전공이 25학년 때 처음 신설됐거든. 그때 모의 문항에서 도표 자료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 다음에 26학년도를 보면 인문계열과 통합전형으로 나눠서 인문계열은 비문학 제시문, 제시문 가와 나를 정확히 해석해야 돼. 그런 다음에 제시문 라에 있는 문학작품의 긴 소설을 잘 해석해내는 게 문제인데 글자 수가 1000자에서 1100자 되다 보니까 제법 길게 써야 되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분석할 내용이 많고 특히 이게 문학작품이다 보니까 감성적인 글로 쓰면 안 돼. 사회탐구 영역에 있는 내용 가지고 사회탐구에 있는 학설, 이론 가지고 있잖아. 현상, 사회 현상, 사례를 분석하는 거야. 분석적인 글이 돼야 되지 감성적인 글이 되면 안 돼. 문학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쓰면 안 돼. 다음 통합적인 경우는 수리문항이 세문항인데 그 안에 또 쪼개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주로 수리 논술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도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400자에서 600자 안에 끊어내면 된다.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 가의 리비의 법칙과 약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통합사회에 나오는 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1번 문제. 그리고 문학작품은 내 여자의 열매해서 길게 나온 것을 가와 나의 이론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설명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24학년도도 똑같아. 이렇게 가와 나의 이론 가지고 표를 해석, 그다음 해산바가지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거야. 자, 이제 23학년도도 마찬가지 패턴이야. 이렇게 가와 나의 이론, 인간본성론과 네트워크 이론 가지고 표와 태백산맥을 해석, 선함본성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사탐의 쟁점 가지고 표와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는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 그래서 22학년도부터 22, 23, 24, 25 우리가 4개년치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을 풀어보면 된다. 자, 그리고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가 이제 2가 없어졌다고 했지. 이게 통합을 바뀌었다고 해서 1번 문제가 지금 똑같이 1번 문제가 공통문제. 그러니까 통합 전형도 1번 문제처럼 낼 수 있다는 거야. 인문계처럼. 2번 문제는 이제 소설에 대한 분석, 여기는 수리 논술 이렇게 나왔다. 자, KU 자유전공이 새로 신설됐는데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에 대하여 논하라 이렇게 출제됐고 기준을 제시하고 설명형 나왔어. 기준을 제시하고 나와 다를 설명하는 문제. 논하시오 그러면 여기 지금 논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하는 문제였어. 그 다음에 KU 자유전공학부의 25 모의논술에서는 가를 참고하여 나의 주의맹시와 다의 필터 버블링의 연관성을 서술하고 즉 가가 기준점이고 나와 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라. 즉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라 해서 논하시오 그랬지만 설명형이라는 거. 그래서 수리 논술이 나왔다. 이 모의 논술은 이렇게 출제하고 실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건국대 대비법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건국대를 이제 분석하면 이러네. 인문계열과 통합 전형, 통합 계열로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사회 계열과 경영, 경제 계열과 그죠? 그리고 자유 전공이 이러네. 이렇게 이쪽은 문, 사, 철, 어문 계열, 역사, 철학 이쪽이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출제되고 1번 문항, 자 2번 문항이 있다. 그러면 이쪽은 수리 세 문항이 나온다. 근데 공통이니까 수학, 수원, 수투까지만 나오고 미적, 기하는 나오지 않는다. 자, 이제 인문계열의 2번 문제는 소설 문제를 푸는 거다. 자, 1번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의 이론 문제를 가지고 도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고 요거는 소설 속에 나오는 사회 현상을 제시문 가와 나의 이론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즉 분석, 설명 이런 뜻이야.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통합전형은 이거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르다면 제시문 가에서 제시문 나와 다에 대해서 설명형으로 나온다. 이렇게 1번이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분석, 해석, 설명이잖아. 그러면 분석과 해석, 이런 설명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탐 이론에 대해서 사탐 쟁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표, 통계, 그래프, 자료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과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하는 능력이 문과에 다 필요하지. 여기서 당연히 문학을 요약하는 방법, 토표를 요약하는 방법, 비문학을 요약하는 방법이 기초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인문계열은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니 이것? 논술의 유형, 글쓰기 유형, 기초 유형, 그리고 또 요약하는 방법.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 사회 탐구에 나오는 쟁점, 충돌하는 쟁점, 그 통계 그래프, 문학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이제부터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도 된다. 자, 이제 통합전형, 사회계열, 경영, 경제, 자유, KU, 자유전공 이쪽으로 갈 친구들은 이제 1번 문제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1번 문항이야. 여기까지 1번 문항이고 자, 2번 문항은 수학을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자, 이제 그런데 내가 이런 체계적인 준비 없이 그냥 딥닥 기출문제부터 풀겠다. 이런 친구들도 돼요. 그럼 기출문제를 준비한다고 쳤을 때 내가 이거 풀어봤는데 나 이거 요약이 안 돼. 그러면 기초부터 들어야 돼요. 나 이거 사회탐구가 약해서 이거 제시문 가와 나의 이론 정리가 좀 안 돼. 이거 두 개의 대립합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통계 그래프가 안 된다면 통계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걸 먼저 체계적으로 하면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로 가는 게 순리대로 가는 거고요. 거꾸로 시간이 없으니까 나 기출문제 풀겠어 하는 2단계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실제 문제 막힌다면 내가 막히는 문제가 뭔가를 보고 약한 부분을 초이스해서 그 부분만 보완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건국대 시험 시작합시다. 이하보를 만드세요. 자, 시작합니다.